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자, 본격적인 비상계엄 관련된 수사 상황이나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상황을 좀 다루기 전에요. 먼저 좀 밖에 문제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어제 이제 방송에서 저희가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에 이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이병헌, 정혜인, 황정민, 하정우, 유해진 등을 향해서 이 개딸 등 좌파 진영들이 어떻게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지를 소개한 바 있는데요. 가수 임영웅 씨에 대한 지금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칭 문학평론가라고 말하는 김갑수 씨 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임영웅 씨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제가 정치인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실제 있죠. 그런데 그 임영웅 씨에 대해서 김갑수가 제가 정치인인가요? 왜 거기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이런 태도는 시민적 기초 소양이 부족한 모습이다. 한국인 자격이 없다. 김갑수의 그 임영웅에 대한 저열한 비난 어떻게 보셨어요? 임영웅은 누굽니까? 임영웅은 문화 대통령이에요. 야, 문화 대통령이요? 트롯 대통령, 문화 대통령이에요. 예. 우리가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서태지를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태지는 팬덤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팬덤. 자, 이번에 임영웅을 보십시다. 임영웅만큼의 권력을 가진 지금 연예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콘서트를 한번 하면 여타 그 어느 지금 아티스트의 콘서트에 한 2배에서 한 5배 심지어는 10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액수 그러니까 티켓값 티켓 파워라든지 이거 지금 이 링크를 열었을 때 몇 초 내로 그냥 전부 다 팔려버린다든지 이런 걸 비교할 때 그 어떤 아티스트도 지금 임영웅을 못 따라와요. 압도적이다. 압도적이에요. 네. 이건 그냥 그래서 권력을 문화 권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지금 김갑수를 포함해서 왜 공격을 할까? 하나 딱 이거예요.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끌어내리겠다. 이게 바로 이들이 얘기하는 내란, 외환 이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쿠데타나 마찬가지예요. 임영웅의 팬덤은 지금 한 굉장히 오랫동안 견고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네들이 그 임영웅이 등장하기 전까지. 자, 임영웅은 어디서 등장했어요? 트로트예요. 네. 트로트가 어디서 나왔어요? TV조선이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TV조선이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고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면서 50대, 60대, 70대에 주 소비층들이 완전히 그쪽으로 결집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타 다른 그런 이 파워, 그러니까 좌파들의 생태계가 임영웅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좌파들의 생태계가 견고했거든요. 끼리끼리 해갖고 네. 그리고 이들이 한마디라도 하면 개념 연예인. 얘네들 개자 좋아하잖아요. 개딸, 개모인데 네. 이 연예인까지 개념이야, 개념. 네. 자, 개념 연예인이라고 칭송해 주면서 서로 예를 들어서 무슨 유재석이 좌파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투표 캠페인 그럼 투표 캠페인이 막 벌어지잖아요. 투표 캠페인은 사실 그게 보수 진보 상관없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재석 같은 연예인이 밖에 나와서 투표 캠페인 동참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와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기제였어요. 그런데 임영웅으로 TV조선이 탄생시킨 임영웅으로 견고하게 그들이 볼 때 전혀 이쪽 그 좌파에 관심도 없는 50대, 60대, 70대의 그런 주로 여성들이 견고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그러니까 그걸 시비 걸고 싶었는데 한 번도 시비를 못 걸었거든. 네. 시비 걸었다가 끝나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끝나버려요. 임명의 임자만 해도. 근데 마침내 드디어 어저께 이렇게 된 거예요. DM을 발송했는데 이 시국에 뭐 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거의 그랬더니 개 없는 내린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 있는데 목소리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근데 너 신경도 안 쓰니? 앞서 계엄령 겪은 나이대 분들이 네 주 소비층 아니야? 뒷얘기가 핵심이에요.
5, 6, 70대의 견고한 팬덤이 지금 자기들한테 그 개념 연예인들한테 또 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말이야. 그렇게 네가 붙들고 있지, 눈 가리게 하고 있지, TV조선이 너 지금 완성시켰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니 이명웅 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전 정치인이 아닙니다. 네. 제가 왜 그때마다 몹쓸을 내야 됩니까? 근데 드디어 이제 마침내 김갑수 같은 자, 황교익 같은 자가 나선 거예요. 이 자들은 주로 뭐 문화평론, 음식평론 해가면서 죽창을 들었던 자들이잖아요. 네. 이제야 드디어 이명웅에게 죽창을 꽂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바로 권력의 찬탈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개념 연예인, 개념 지금 뭐 개념이 있냐, 개딸들 이런 건 그들 말은 개념은 뭡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저주하는 것을 개념이라고 보는 건가요? 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와 산업화, 건국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면 그건 개념이 없는 사람이 되고, 대한민국과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저주하고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적절하게 마사지해가면서 옹호해주고 미국과 일본은 저주하면 그게 개념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개념은 뭐냐면 무혈혁명, 촛불혁명 이런 지네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정변이에요. 정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 정권을 잡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 투표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투표에 의해서는 언제나 져. 그러면 중간에 끌어내려야 돼. 정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어쨌든 4.19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 뭐 저 총탄에 뭐 없어져 뭐 저 서거했죠. 그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아, 박근혜, 이명박 차례대로 사실 박근혜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렸어요. 이명박 이미 대통령 한 사람을 또 다시 이건 뭐예요? 부관 참시라고 해요. 부관 참시 끝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3월달에 대통령이 되고 5월달에 취임하는데 3월 중순에 뭐가 만들어져요? 탄핵 추진 시민단체가 만들어져요. 네,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예. 취임식 전에 네. 김민웅이 왜? 이게 얘네들의 매뉴얼이거든요. 지금 투표해서 안 돼. 그러면 무조건 정변에서 끌어내려야 돼. 예? 그런데 그 끌어내리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 끌어내리는 거에 언제나 이승환이니 뭐니 이런 개념을 장착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창으로 찔러대 갖고 그 권력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할 얘기가 상당히 좀 많으니까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혹시나 김재섭 의원과 조정원 의원 뭐 이런 사무실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 사진이 바로 김재섭 당협 사무실에 지금 사진입니다. 테러가 가해진 것이죠. 조정원 의원실에는 뭐 근조 화원이 보내졌고 배현진 의원에게도 그런 비슷한 테러가 가해졌다고 하죠. 그 사무실에. 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이런 테러 행위와 협박 혐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 딸을 협박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재섭 의원 또 배현진 의원 또 조정원 의원실에 보낸 근화 조화 저런 이제 협박 정치 어떻게 지금 평가하세요? 일단 누구냐는 거예요. 이 대상들을 보면 이 당에서 그래도 굉장히 젊고 그래도 무엇인가 목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전선에서 혈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봤을 때 좌파들이 봤을 때 가장 큰 적들이에요. 저쪽에서 봤을 때 가장 자기들한테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당의 중진들이나 이 당의 TK 출신들이에요. 내 TK를 전부 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윤상현 의원의 발언 같은 그 발언 뭐냐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지역구에서 날 찍어줘. 이런 식의 발언. 이게 사실 TK의 일부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 목소리 안 내잖아요.
목소리 별로 안 내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김재섭, 배현진, 조정훈 이런 의원들은 계속 목소리 내면서 자기한테 위협적이에요. 민주당에 되게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 김재섭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없어요. 그 연령대에 목소리를 내면서 더군다나 지분이 있어.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는 뭐죠? 민주당을 보세요. 젊은 여성 비상대책위원장이 탄생했어요. 박지현. 어떻게 됐습니까? 밟혔어요. 아예 그냥 아주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목소리 한번 내려니까. 야, 너 그냥 저기 이재명이 너 꽂아준 건데 어디다 대고 네 목소리를 내. 그 순간 그냥 사그러졌어요. 그 순간 이 민주당 내의 청년 정치인들이 정말 가슴앓이를 했어요. 청년 정치인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을 때 5명인가 발표했다가 그 5명 모두 다 공천 못 받았어요. 네. 성취용이니 뭐 박선민이 하는 애들.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예. 그러면 왜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건 보복이에요. 보복 정치예요. 예전에 그 근대로 간 넘어왔을 때 바로 저런 게 횡행했고 우리 해방 공간 있죠? 1945년도부터 1948년까지 그 3년 동안 저렇게 백색 테러가 난무했어요. 그냥 뭐 저기 피 던지고 피 폭탄 막 뭐 선지피 같은 거 던지고 소변 던지고 지금 그 상태로 돌아갔다. 이건 누구의 지령이냐? 이재명의 지령이다. 지금은 이재명의 지령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미애 의원 네, 올린 페북을 한번 볼까요? 페북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페북 이미지. 예, 김미애 의원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페북에 저렇게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동에 따른 개딸들의 폭력적 행위. 이재명 대표가 지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어떤 지령을 내렸냐? 국민들께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라.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도록 이웃이 훨씬 더 무섭다는 걸 보여줘라. 즉 탄핵에 동조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도록 아예 무서운 지금 징벌을 내려라.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해라. 지역 국회의원들에 가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압박을 해라. 사실 이런 이재명의 지령이 뒤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이 이미 NIT 뉴욕타임스에 지금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혈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네. 나는 무혈혁명으로 무혈혁명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 시도를 해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선물로서 지금 탄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혈혁명은 다시 얘기하면 유혈폭동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유혈폭동. 유혈폭동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역사상에 3번의 제가 기억을 할게요. 첫 번째는 프랑스 혁명 초기. 네. 프랑스 혁명 초기에 성난 민중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쨌든 농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시대에 부르주아지 말고 그러니까 좀 이 상인 계급에서 좀 소외된 그런 자영업자라든지 소외된 계층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로베스피에르, 마라, 당통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선전선동을 해대요. 예. 일부러 피를 부릅니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왜 지금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안 세우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갖고 비둘기 피 있죠? 이런 것들을 집대에 걸어 놓습니다. 그래갖고 자꾸 자극시키고 그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테러를 가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서 어떻게 합니까? 왕과 왕비의 목을 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 피를 통해서 유혈 폭동을 통해서 정권을 찬탄하겠다라는 프로그램 그대로고요. 나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치 역시 당시에 제정신을 가진 독일 국민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왜 유대인들에게 린치를 가하지 않니? 그리고 점점 그걸 왕따를 시켜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역시 나오게 만들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공유시켜서 범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범죄. 아니, 유대인도 사람인데 자기들만 사실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럼 다수가 나와서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범죄가 흐려져요.
이거를 감행을 해서 동참 안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왕따를 시키고 린치를 가해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혁명 똑같습니다. 네. 문화혁명 이렇게 혼돈을 일부러 일으켜서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폭동을 사주하고 일으키고 선전선동을 통해서 피를 부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피를 본 군중은 어떻게 됩니까? 흥분하고 자극받고 막 정신적인 이상 증세까지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마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갖고 있는 윤리 감각, 뭐 이런 도덕성 이런 것들이 마비가 돼요. 피는 그래서 피를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로베스피에르까지 단두대 그 군중이 단대하는데 다시 일로 돌아올게요. 예. 자, 이재명은 지금 두려운 겁니다. 왜? 기존의 헌정 질서대로 하면 자기는 권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받는 거 관심 없어요, 솔직히. 이 보수 정권이 어떻게 되는 거, 뭐 민주당이 뭐 다시 올라오는 거 관심 없어요. 그거보다 제일 관심은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난 무조건 감옥 가야 돼. 감옥을 가야 될 운명이죠. 네. 감옥을 가야 돼. 네. 대통령이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이자가 무슨 엄청난 꿈을 꾸고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어떤 비전을 갖고 국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가 아니라 나 감옥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이 되거든. 그러면 사법 체계라는 건 뭐예요? 헌정 질서예요. 그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야만 기존의 어떤 프로그램들 다 무산시킬 수가 있어요. 예정된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이것을 무너뜨리려면 개딸들이 더 역할을 해야 돼요. 저거 던진 사람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하겠습니까? 일반인들에게 자꾸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라. 나와서 같이 죽창을 들자. 그래서 지금 혁명 또다시 무슨 촛불혁명 같이 해보자. 왜? 5주 동안 안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하는 행동은 유혈 폭동을 일으켜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렇게 의원실 또는 당협 사무실, 특히 이제 당협 사무실에 집중되고 있죠. 국회의 경우에는 뭐 경찰들이 뭐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설 병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혈 테러 같은 걸 가하기가 어렵지만 당협 사무실은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밀가루 테러 여러 가지 막 저런 테러들을 가하는 것이죠. 예, 빗든 소리 글로벌 예술협회님 고맙고요. 제이님 고맙습니다. 자, 저런 테러가 일어난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협박과 폭력으로 어떤 걸 굴복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재명이 스스로 입만 열면 민주주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민주주의 어찌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겁박과 위압과 협박을 통해서 저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군중을 이용해서 저걸 압도적으로 일으키려고 하죠. 스스로는 그걸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는 거의 다 그럴 사람 이름을 붙여서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는 군중을 동원해서 그 현실을 위압을 가하는 정상적인 타협과 토론으로 그 상황을 개선시키고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협박과 겁박과 폭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죠. 그 장면들을 일부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